이재명 대통령의 대박 인사권 행사입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망언을 한 그는 제주도 한직으로 유배를 보냈고 총경회의 좌천 인사들은 전부 요직으로 발탁. 대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26일 큰 폭으로 이뤄진 총경급 전보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가 좌천된 경찰관들이 요직으로 복귀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총경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만약 이지은, 류삼영 전 총경이 계속 경찰에 있었다면 경무관으로 영전했을 텐데 다음에 꼭 국회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관련해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효능감으로 다가와 지선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선에 대해서 큰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6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볼 때 뭘 보실 거냐? 네. 이 추세가 무너지느냐 아니냐만 보시면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여러분 사실상 이미 스포일링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NBS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추세가 7월 둘째 주,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 때부터 상당히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8월 셋째 주에 이벤트로 꺾였다가 회복된 이후로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어차피 이제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뭐 이제 변동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50% 후반에서 60% 초반대를 진동하는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변동이 없다.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상, 정치 스타일상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에도 이 추세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거를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표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물론 이건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선이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거의 비슷한 추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NBS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0이고요. 정확하게 2등은 모름모음답인 지지정당 그렇습니까? 없음이 29입니다. 자, 양당 체제인데 민주당은 30% 후반에서 40%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국민의힘은 20% 초반에서 10% 후반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중간중간에 무슨 이슈가 터지든지 간에 우리가 매주를 살 때는 그때그때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지만 전체 여론이 봤을 때는 판이 흔들릴 정도의 큰 이벤트는 사실상 지난 6개월 동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 추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자면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통치 스타일에 대부분의 여론이 만족한답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잖아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6개월쯤 남았을 때를 중간 진단하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수치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한국에 이제 세 개의 큰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총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큰 선거 중에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과 가장 연동이 강하게 되는 선거가 뭐냐라고 하면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대통령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지방선거는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한국 선거에서는 그 특징이 거의 절대적인데 그래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방선거가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영향이 크고 그 다음이 총선이고요. 대선은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이게 사실 그 언론에서 평가할 때도 놓치는 부분인데 한국 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미래 전망 투표를 하는 성향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 헌법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선거는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데 막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반영은 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는 되죠. 어느 정도일 뿐이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뭐 중간중간에 뭐 정당 지지율이 변동이 있고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지방선거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 지지율로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뽑아봤어. 수치를 뽑아보면 역대 모든 지방선거를 95년부터 다 뽑아봤습니다. 다 뽑아보면 전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여당이 박살이 납니다. 95년 첫 번째 지방선거 김영삼 정부 때인데 30% 초반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당 광역단체장 15개 중에서 3개 나왔습니다. 12개를 야당에서 싹쓸이를 했어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부 싹쓸이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국정농단 상실되는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98년에 김대중 정부 이거는 임기 초반이잖아. 98년에 임기 시작하고 극초반에 하니까 지지율이 어느 정도 60% 내외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당이 10개, 16개 중에 10개를 가져가고 서울시장 비롯해서 그때 야당이 한나라당이 그때 개셀 때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역대 민주당 중에서 가장 약한 여당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6개밖에 못 가져갑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2002년이 김대중 정부 때인데 20%대가 되면 반대로 바뀝니다. 16개 네. 중에서 여당은 5개. 그 당시 한나라당이 11개. 거의 그대로 움직이는 네. 거의 그대로 움직이는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에 절대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네. 신경 쓸 만한 요소들이 여러분 신경 쓸 만한 요소들이 거의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낙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큰 욕심을 내가지고 장타를 치려고 하는 스타일의 타자가 아니고 웬만하면 삼진을 안 당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히 취임 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의 통치야. 네. 그래서 빨리 끌어냅니다. 네. 그런 포인트들을 빨리 정부가 나서서 수습을 하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도 사건 터지고 나서 굉장히 정부가 대응을 빠르게 하잖아요. 네. 거의 뭐 주 단위로 새로운 이슈가 딱딱딱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한테 안 번집니다. 아마 이런 식의 관리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야당의 수장이라도 정신머리를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 우리의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이제는 MB 찾아가는 장동혁입니다. 자, 끝장 필버 마친 장동혁 이르면 내주 MB 회동 그가 노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쓴소리 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회의 시간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 귀신같이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정이 모호해서요. 전례가 없어서요. 역풍이 불 수도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실수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렇게 사고 안 치고 눈치 보면서 보신하다 보면 어느새 고위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월급 루팡의 마인드가 지금 여의도 정치판 그것도 개혁을 해야 할 정당 안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소위 조용한 개혁을 말하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정치에 법조인이 너무 많은 게 싫습니다. 우리가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열광했습니까? 그는 변호사 출신이지만 법전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법에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드는 도구로서 자신을 썼기 때문에 계곡을 밀어버리고 청년 배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조용한 개혁 운운하는 분들 보십시오. 툭 하면 안 된다고 역풍 분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진 권력을 보십시오. 박정희, 전두환 때나 볼 법한 초유의 거대 의석과 집권 행정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쥐어줬는데 왜 그 칼로 물을 썰 생각은 안 하고 칼집만 만지작거립니까? 제발 말만 길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게 당신들이 세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